10년 만에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마주할 줄은 몰랐지. 궁금해. 내가 이 리조트 전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당신이 그 붉은 봉투만 숨기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성공은 우리가 함께 이뤘을 거야. 당신이 훔친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우리가 함께할 10년이었어. 형, 나도 알아.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 하지만 형의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내가 매일 밤 지옥처럼 씹어 삼킨 침묵이 있었다는 건 알아야지. 형이 나에게 이 모든 비난을 퍼부을 자격은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다는 진실까지 외면할 자격은 없어. 진실? 결국 당신의 탐욕을 포장할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았나 보군. 나는 당신이 그 편지를 숨겨서 아버지가 좌절했고 어머니가 10년간 고통받았다고 믿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진 거야. 당신의 그 진실이라는 더러운 가면을 벗기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여줄게. 좋아, 형. 당신의 성공이 진정한 승리인지 아니면 나의 파멸 위에 세운 가짜 왕국인지 오늘 밤 끝을 보자고. 나는 10년 전 내가 왜 그 붉은 봉투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입 다물어. 당신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을 거야.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성공이라는 이름의 철옹성. 서진이 수물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는 오직 성공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10년 전 가족을 갈라놓은 비극적인 오해에 대한 뼈아픈 복수심이었습니다. 서진의 성공은 빛났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창고에서 홀로 눈물 찢던 그의 어머니 혜진과 죄책감으로 숨죽여 살던 동생 민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붉은색 봉투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진의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찾아온 절망은 아버지를 가족의 곁에서 멀어지게 했다. 서진은 20살의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고 어머니 혜진은 충격으로 오랜 시간 몸져 누웠다. 서진이 홀로 고군분투하던 그 시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붉은 봉투 하나가 집에 도착했다. 봉투 겉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서진아 민재야. 이 편지를 꼭 읽어보렴.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편지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 출처와 재기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봉투를 받은 것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재였다. 서진은 훗날 이 편지를 민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숨겼다고 오해했다. 서진의 눈에 민재는 가족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 파렴치한 동생일 뿐이었다. 이 오해는 서진의 성공 동력이 되었으나 동시에 그의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민재는 형의 성공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다. 그는 형의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아버지의 편지를 숨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현재 서진의 고층 오피스. 서진은 통유리창 너머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년간 그림자처럼 그를 도운 비서 유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님, 이번 M&A 건 최종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공식적으로 국내 호텔 체인 더 블루가 이사님 회사에 편입됩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재 씨가 보내온 편지가 있습니다. 서진은 서류에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지만 민재 씨라는 말에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유나는 작은 흰 봉투를 서진의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태워버려. 서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유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편지가 아니라 낡은 USB입니다. 민재 씨가 어머님께 드리려던 거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최근 많이 안 좋으시다고. 서진은 마침내 USB를 집어들었다. 엄마, 엄마는 당신 때문에 아팠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그의 손가락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떴다. 서진은 망설였다. 10년 동안 그는 민재를 증오하며 살았다. 그 증오가 이룬 성공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이 그 성공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유나의 말이 그의 망설임을 깨뜨렸다. 그는 클릭했다. 영상 속에는 10년 전 사업 실패 후 초췌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붉은 봉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서진아, 민재야. 이 붉은 봉투 안에는 내가 너희 엄마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재기의 발판이 있다. 민재야, 내가 형보다 더 순수하고 여리니 혹시라도 형이 절망에 빠질까봐 걱정된다. 이 편지는 내가 보관했다가 서진이가 가장 힘들 때 전해주렴. 형의 성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서진은 충격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10년간 그가 믿었던 진실, 즉 민재가 편지를 숨겨 가족을 배신했다는 오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봉투를 민재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그것도 형 서진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민재는 배신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든 희생자였던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민재가 아닌 서진에게 닿아야 할 희망의 씨앗이었지만 민재는 형 서진이 먼저 고통받을까봐 차마 그 씨앗을 꺼내지 못하고 형의 오해를 감수하며 죄책감 속에서 10년을 견뎠던 것이다. 민재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날 위해. 같은 시각 어머니 혜진은 병상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늦가을의 낙엽이 흩날렸다. 민재에게 너무 모질었지. 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제나 내 형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착한 내 아들. 서진은 유나에게 급히 병실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성공은 민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성공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10년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지고 간 동생의 그림자가 서진의 성공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진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 쥐어진 USB는 10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동생 민재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홀로 짊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성공, 그의 그의 차가운 성격, 이 모든 것이 오해라는 헛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왠지 모를 평온함이 감돌았다. 서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재는 절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성공 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였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서진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고 있었어, 서진아. 내가 모를 뿐이었지. 서진은 충격에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 그날 내 아버지가 민재에게 편지를 전하며 했던 말을 엄마는 문 밖에서 들었단다. 형의 성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민재를 얼마나 짓눌렀을까. 민재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볼까봐,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포기할까봐 차마 그 편지를 꺼내지 못했던 거야. 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내가 먼저 자리 잡기를 기다렸던 거야. 희생을 선택했던 것이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단정하고 10년 동안 동생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시간 동안 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성공은 동생의 침묵과 희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 위에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진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성공한 후에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이름 모를 봉사단체에서 지내고 있단다. 내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성공에 흠집을 낼까봐. 서진은 그 길로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재에 대한 죄책감과 사죄의 마음뿐이었다. 유나에게 민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게 한 후 서진은 자신의 차를 몰아 민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외딴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흙먼지가 날리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 서진이 도착했을 때 민재는 지친 몸으로 연탄을 나르고 있었다.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보다 훨씬 맑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는 형 서진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연탄을 떨어뜨렸다. 형이 여기는 어떻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민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진은 울면서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 날 위해 내 삶을 버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민재는 연탄 검댕이 묻은 손으로 형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형, 일어나.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그랬잖아. 형의 성공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나는 형이 자랑스러웠어. 형이 성공했으니 이제 된 거야.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나는 내 희생 위에 선 가짜 성공자일 뿐이야.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10년의 시간을. 그날 밤 서진은 민재가 지내는 허름한 봉사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서진의 고급 외투와 민재의 낡은 작업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결되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서진에게 담담하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붉은 봉투를 보관하며 느꼈던 죄책감, 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고통,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비밀을 지키려 했던 절절한 마음을. 서진은 동생의 희생을 들으며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를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형,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그 붉은 봉투를 숨긴 죄책감을 돈으로 씻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형의 용서뿐이야. 서진은 동생의 진심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10년의 오해가 풀리고 두 형제는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화해는 어머니 혜진의 병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두 아들의 극적인 화해는 어머니 혜진에게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10년간 마음의 짐으로 인해 시들어가던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서진과 민재는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서진은 이제 사업적인 성공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민재는 더 이상 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세 가족은 매일 밤 병실에서 따뜻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느 날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바로 아버지의 동생이자 서진과 민재의 삼촌인 정태였다. 정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는 성공한 조카 서진의 소식만 간간히 듣고 지내다가 혜진의 병문안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이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놀라며 정태를 맞이했다. 정태야,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올 줄은 몰랐다. 정태는 서진과 민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주었다. 사실 10년 전 형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붉은 봉투 말입니다. 그 편지가 민재에게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민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붉은 봉투는 두 형제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여기에 얽혀 있었다니. 정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님은 사업이 망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게 맡겨두었던 비밀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려 했던 그 자금. 그게 붉은 봉투 안에 적혀 있었지요.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기반이 또다시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형님이 제게 미리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태야, 이 붉은 봉투가 집에 도착할 거야. 내 형수가 너무 힘들어하니 내가 먼저 내용을 확인해서 형수와 조카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주렴. 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막 사업에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도 그 보험금이 절실했어요. 형님의 실패를 보고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지요. 정태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봉투의 내용을 혜진에게 전달하는 대신 자신이 그 보험금의 일부를 몰래 사용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사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저는 형수님과 조카들이 힘들 때 도와줄 능력도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요. 제가 그때 봉투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형수님과 너희들이 그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정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진은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다. 민재에게 향했던 모든 분노가 이제 삼촌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민재가 먼저 정태의 손을 잡았다. 삼촌, 이제라도 괜찮아요. 형과 저는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재의 넓어진 마음은 서진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민재는 10년의 고통을 겪고도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혜진은 조용히 두 아들과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래, 정태야. 이제라도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렴. 내 형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자꾸나. 정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다시 외딴 곳으로 돌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를 막았다. 삼촌, 그러지 마세요. 10년의 오해를 풀고 나니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세요. 제가 삼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서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정태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10년 동안 단절되었던 가족의 인연이 붉은 봉투의 비밀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혜진이 퇴원하는 날 서진은 자신의 고급 저택 대신 민재가 봉사활동을 하던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빌려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화려한 성공을 상징하던 자신의 공간 대신 민재가 10년간 희생했던 소박한 공간에서 진정한 화해를 시작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 준비는 서진과 민재, 그리고 삼촌 정태가 함께했다. 서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툴게 칼질을 했고, 민재는 옆에서 능숙하게 연탄불에 고기를 굽고 채소를 다듬었다. 정태는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르며 식탁을 정리하고 상차림을 도왔다. 형, 그 칼질은 누가 보면 도끼질하는 줄 알겠다. 민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10년 만에 터져나온 형제의 웃음이었다. 서진은 민재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너는 10년 동안 이런 걸 어떻게 혼자 다 했냐? 나는 주방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는데. 형은 회사 경영하느라 바빴잖아. 나는 이런 게 일이었고 삶이었지.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원망 대신 형을 향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작은 식탁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떠나고 산산조각 났던 가족이 10년 만에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공간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메뉴는 소박한 연탄 불고기와 된장찌개였다. 서진이 평소 먹던 고급 스테이크나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었다. 우리처럼 어려운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 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민재가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내 덕분에 엄마도 이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단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서진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던 일, 민재가 외딴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봉사자로 인정받았던 일, 그리고 정태 삼촌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일까지. 모든 순간에 네 사람이 함께였음을 확인했다. 삼촌은 요즘 어때? 서진이 물었다. 정태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내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단다. 그림을 팔아 얻은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았어. 이게 내 형이 마지막으로 내게 주려 했던 재기의 발판을 진짜 의미로 쓰는 것이겠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민재는 낡은 기타를 들고 왔다. 엄마를 위해 노래 하나 준비했어. 소년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요. 이제는 놓지 않을게요. 아픔은 잊고 이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새 역사를. 혜진은 아들의 노래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 상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온기가 느껴졌다. 서진은 민재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자신이 10년간 놓치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성공 뒤에는 희생이 있다는 어머니의 말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희생을 딛고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갈 것입니다. 가족이 재회한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햇살이 시골집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식탁엔 다시 네 사람이 모였다. 서진은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붉은 봉투와 그 내용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말이야.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때는 그걸 숨긴 민재에게 분노했고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했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형이 절망할까봐 두려웠고 형의 성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무거웠어.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업을 하며 썼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왔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아버지의 편지 안에 적혀있던 제기의 발판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족의 가치를 남기려 했던 거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할 마지막 희망 말이야. 삼촌 정태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맞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잃지 않으려 했지. 내가 그걸 욕심으로 더럽혔던 거고. 서진은 이제 그 제기의 발판을 진정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과 민재의 희생적인 정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이룬 성공은 결국 돈과 기술 위에 세워졌어. 하지만 민재 내가 10년간 쌓아 올린 건 진정성과 사람이야. 나는 내가 봉사했던 그 정신을 내 회사에 도입하고 싶어. 서진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형,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민재는 망설였다. 있어. 내가 10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쌓은 공감 능력과 진심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고급 인력보다 값진 자산이야. 나는 내가 더 블루 호텔 체인의 사회공헌 부서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호텔을 만들자. 성공 뒤에는 희생이 아닌 사랑과 나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민재의 눈이 빛났다. 그의 10년 희생이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좋아, 형.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재가 말했다. 우리는 매달 가족 모임을 열어야 해. 그리고 그날의 식사는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밥상이어야 해. 서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과 정태 삼촌도 환하게 웃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충실하게 채워나가기로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오늘 뭐 할까? 혜진이 물었다. 다 같이 공원 가자. 정태가 제안했다. 벚꽃 구경도 하고 소풍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우리 네 가족의 초상화. 지연은 웃으며 일어났다. 도시락 싸줄게. 김밥이랑 유부초밥. 가족은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때로는 사랑이 희생의 모습으로 오고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는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붉은 봉투가 마침내 진정한 의미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희망이 아닌 가족의 유대와 사랑이라는 비전을 담은 유산이었습니다. 서진은 동생 민재의 희생 정신을 자신의 성공과 결합하여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을 구상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고난 끝에 이들은 비로소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해 이후 서진과 민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서진이 이끄는 IT 대기업 유니버설 솔루션즈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대기업 특유의 차가움과 이윤 중심적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민재가 지난 10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인간적인 유대와 공감 능력은 서진의 기업에 절실하게 필요한 심장이 되어줄 터였다. 민재는 서진이 제안한 더 블루 호텔 체인의 사회공헌부서 이사직을 수락했다. 그의 첫 임무는 단순히 기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소외계층, 특히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형, 나는 호텔 경영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하지만 사람의 상처를 보는 눈은 있어. 나처럼 10년 동안 외로움과 싸웠던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어. 민재가 말했다. 서진은 동생의 진솔함에 감동했다. 바로 그거야. 민재야. 나는 숫자로만 사람을 봤지만 너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구나. 우리 호텔에 필요한 건 최고급 침대 시트나 화려한 로비가 아니야. 직원과 고객 모두를 아우르는 따뜻한 마음이야. 민재는 서진의 지지와 함께 곧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봉사했던 보육원과 자립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호텔 채용 시스템을 개편했다. 학력이나 배경 대신 성실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호텔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진의 회사에서 파견된 기존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민재의 비즈니스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할 호텔이 왜 복지기관처럼 움직이려 하는가? 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어느 날 한 호텔 매니저가 민재에게 직접 찾아와 불만을 토로했다. 이사님, 저희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새로 채용한 자립 청년 중 한 명이 중요한 고객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호텔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민재는 매니저를 질책하는 대신 그 청년 직원이 실수한 이유를 차분히 물었다.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건 어제 어머니 기일이라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답했다. 어쩌면 그 실수는 그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의 힘든 상황을 미처 배려하지 못한 우리 회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그 청년 직원을 불러 질책 대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10년 동안 가족에게 오해받으며 혼자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10년 동안 혼자였어.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지.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청년 직원은 민재의 진심에 눈물을 쏟았고 그날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변모했다. 이 이야기는 곧 호텔 전체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민재가 가져온 변화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기를 돕는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서진은 동생의 이러한 행보를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민재가 가져온 인간적인 따뜻함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채용 프로그램 덕분에 호텔의 이직률은 낮아졌고 고객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호텔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희생과 사랑이 마침내 비즈니스 성공까지 이끌어내는 놀라운 결과였다. 가족의 화해 후 삼촌 정태는 서진의 도움으로 작은 화실을 열게 되었다. 10년 전 욕심으로 인해 형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죄책감 때문에 붓을 놓았던 그였다. 민재의 용서와 서진의 따뜻한 지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정태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속죄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태의 첫 작품은 어머니 혜진의 초상화였다. 혜진이 병상에서 두 아들과 화해하며 흘렸던 행복의 눈물,
그리고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한 미소를 화폭에 담았다. 그림은 놀랍도록 생생했고 혜진의 영혼까지 담아낸 듯 했다. 혜진은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정태야, 내 재능을 왜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니? 이 그림에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혜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초상화는 서진의 저택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다. 서진은 매일 아침 그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겼다. 이후 정태는 더 블루 호텔의 새로운 사업, 즉 자립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예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멘토가 되는 것이었다. 첫 수업에서 정태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할 뻔한 죄인입니다. 10년 동안 붓을 놓았고 나 자신을 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립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의 울타리 없이 자라거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품고 있었다. 정태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는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한 청년이 정태에게 물었다. 삼촌은 어떻게 다시 그림을 그릴 용기를 얻으셨나요? 저희는 다시 사회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정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가족의 용서 덕분에 용기를 얻었단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 이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야. 그림을 통해 너희 안의 상처를 표현해 보렴.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정태가 가르치는 미술 수업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심리 치료의 과정이 되었다. 청년들은 캠퍼스 위에 자신의 분노, 외로움, 그리고 희망을 담아냈고 정태는 그들의 그림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읽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서진은 삼촌의 변화와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정태의 그림을 호텔 객실마다 걸어 투숙객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정태의 작품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넘어 호텔의 기업 철학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10년 동안 갇혀있던 재능이 가족의 사랑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정태의 그림은 상실과 좌절을 겪은 이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선물하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붉은 봉투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비서였던 유나는 10년 동안 서진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였다. 그녀는 서진이 가족을 잃고 성공에 매달리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나는 서진이 민재를 용서하고 가족과 화해하는 과정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서진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가족이 화해한 후 서진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그의 말투에는 여유와 따뜻함이 생겼다. 그는 바쁜 사업 일정을 쪼개 어머니와 동생, 삼촌과 시간을 보냈고 유나에게도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인 감사를 표현했다. 어느 날 서진은 민재의 제안에 따라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민재는 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서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10년의 오해, 민재의 희생, 그리고 붉은 봉투의 비밀까지. 그의 고백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나는 용기를 내어 서진에게 다가갔다. 이사님, 제가 10년 동안 이사님을 지켜봤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사님은 성공하셨지만 늘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저도 이사님처럼 가족에게 큰 짐을 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님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저도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은 놀라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나를 단순히 유능한 비서로만 생각했지 그녀에게도 깊은 개인적인 아픔과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이사님, 저는 이제 이사님의 비서가 아닌 이사님의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의 그 외로움과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걸어오신 길, 이제 제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유나의 고백은 서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자 따뜻한 위로였다. 서진은 민재와의 화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었다. 유나는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진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함께했고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했다. 서진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늘 명령만 했지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나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고백은 서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민재와 혜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재는 유나에게 이제 형의 비서가 아니라 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서진은 유나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다. 혜진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하게 웃었다. 유나야, 내가 서진이 옆에 있어 주어서 엄마는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로써 서진은 10년의 오해를 풀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까지 얻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성공이 아니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성공으로 거듭났다. 서진은 유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민재와 삼촌 정태와 약속했던 사회공헌 기업 설립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을 넘어 10년의 오해와 희생을 세상에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붉은 봉투의 이름을 딴 희망의 붉은 봉투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민재가 10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자립 청년과 소외계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 즉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붉은 봉투에는 원래 보험금이 들어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봉투에 진정한 희망을 담을 것입니다. 서진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 재단은 10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얻은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재단 설립에는 온 가족이 참여했다. 서진은 재단의 자금 대부분을 기부했고 민재는 재단의 운영 이사를 맡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혜진은 재단의 명예이사로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머니다운 따뜻한 조언을 건넸고 정태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유나 역시 자신의 비서 경험을 살려 재단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희망의 붉은 봉투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재가 더 블루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따뜻한 멘토링과 진심 어린 관심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재단이 처음으로 지원한 대상은 10년 전 민재가 봉사했던 보육원의 자립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가족 없이 홀로 살며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치고 민재가 만든 호텔 채용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청년은 민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이사님, 10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이사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재단 덕분에 저는 이제야 가족의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이 재단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청년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너의 가족이야. 서진은 동생이 만든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자신이 1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보다 민재의 진정한 공헌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희망을 창출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확장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붉은 봉투는 더 이상 오해와 아픔의 상징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었다. 재단 설립 후 가족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서진과 유나는 결혼을 준비하며 어머니 혜진과 민재, 정태의 삼촌과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 그 집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따뜻하고 넓은 보금자리였다. 가장 평범한 일요일, 가족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혜진이 직접 싼 김밥과 유부초밥 도시락을 펼쳐놓고 네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았다. 10년 전 상처와 오해로 갈라섰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봄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엄마가 싼 김밥은 역시 최고야.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냉철함 대신 사랑받는 아들의 순수함이 가득했다. 민재, 내 덕분에 이런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어. 고맙다. 혜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형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형과 유나 씨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태는 휴대용 이젤을 펼치고 벚꽃 아래에서 가족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붓질은 10년 전의 불안함과 욕심 대신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을 담아내고 있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셀카 찍어요. 4명이 다 나오게. 화면에 내 얼굴이 담겼다. 모두 웃고 있었다. 혜진의 인자한 미소, 서진의 환한 웃음, 민재의 맑은 눈빛, 정태의 편안한 얼굴. 그 웃음은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다. 유나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말했다.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제일 큰 걸로 걸자. 우리 새보금자리에. 밤이 깊어지며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예전처럼 닫힌 문은 없었다. 지연이 침실로 들어가며 서진에게 말했다. 이제야 집이 완성된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집이 됐어. 10년 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렸으니까. 서진은 유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흰 눈처럼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오해의 겨울은 완전히 끝나고 사랑과 용서의 봄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현수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성공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지연의 말.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희생의 모습으로 오고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오해를 단단한 벽으로 만들었지만 그 벽 너머 가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숨쉬고 있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뒤에 누군가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핀 벚꽃은 이 가족에게 완전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10년 동안 각자의 고통 속에서 외로웠던 이들은 이제 서로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진과 유나의 결혼, 민재의 공헌, 혜진의 평안, 정태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씨앗에서 피어난 결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그 가치를 지키는 힘은 오직 진실과 화해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0년의 침묵을 깨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서진, 민재,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의 붉은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던 이 봉투는 형 서진에게는 증오와 성공의 동력이 되었고 동생 민재에게는 10년이라는 고독한 희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민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하며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그 성공은 동생의 눈물겨운 헌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민재의 침묵은 배신이 아닌 형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서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서진의 성공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의 삶을 진정한 가치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10년 동안 쌓았던 오만과 냉정을 벗어던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회복, 삼촌 정태의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비서 유나와의 새로운 사랑은 이 가족의 치유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10년간 봉사를 통해 쌓은 인간적인 진정성은 서진의 기업의 공감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붉은 봉투를 희망의 붉은 봉투 재단으로 승화시키며 자신들의 고통을 사회의 희망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언제라도 늦지 않으며 진정한 성공은 나눔과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의 오해가 만들어낸 단단한 벽은 결국 가족을 향한 절절한 마음과 진실한 용서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봄날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가족이 되찾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